협착증이 오래되고 잘 안 낫고 자꾸 재발하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도 없고 운동하면 아프기도 하고 근육도 안 생기고 이런 분들도 근육도 생기고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통증의 정석 박철현입니다. 협착증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셨다는 환자분들 보면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자고 해서 무서워서 오셨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주위에 이제 수술하거나 나사 박은 사람들 중에 고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부터 난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검색해보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옛날처럼 디스크나 협착증 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줄긴 했어요.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질환을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없이도 협착증을 완벽하게 낫고 싶으시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협착증은 이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이잖아요. 수도관이 찌그러져서 눌리거나 아니면 안쪽에 이제 노폐물들이 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벽을 막 다 뜯어내고 안에 수도관을 자르고 거기에 뭐 새로 끼워 넣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허리 수술은 크게 신경을 누르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척추를 고정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절개 부위를 되게 최소화하는 방식이 선호되고는 있는데 모든 수술에는 득과 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으로 감압술이라는 게 있는데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에요. 예전에는 허리 근육을 크게 잘라서 진행했지만 요즘은 그런 근육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삽입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고 그걸 통해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조각만 딱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디스크가 있던 빈 공간이 발생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약해진 허리 근육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허리 통증이 재발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신경 통로를 좁게 만드는 두꺼워진 인대나 골극을 깎아내서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뼈를 너무 많이 깎아내면 이 척추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추후에 더 큰 수술인 고정술 또는 뭐 요합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꽤 있어요. 고정술을 하게 되면 척추를 나사로 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척추와 이 척추가 사이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두 뼈가 마치 한 뼈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뼈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요 아래 마디에 여기가 문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허리뼈는 원래 5개거든요. 이 5개가 각각 일을 해야 되는데 5명이 할 일을 2명이 고정돼서 다리를 묶어놓고 한 명처럼 활동을 하게 되니까 4명이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관절들에 더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또 이 수술한 부분의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나사못이 박힌 채로 통째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술은 허리 통증의 근본 문제인 약해진 근육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특히 이 약해져 있는 근육에다가 절개까지 하게 된다는 이런 근본적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관 공사를 하면 수도관을 교체하기는 해도 뜯어낸 벽들이 손상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벽을 뜯어내는 것처럼 반드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 신경들이 손상이 되게 돼요. 허리는 이제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 뼈 5개 그리고 신경, 근육들이 엄청 복잡하게 그런 배치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수술할 때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뼈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근육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헤집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손상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척추는 진공 상태인데 피부를 오픈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조직들에 유착이 생기면서 근막이나 조직들이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절개를 최소화하더라도 이런 손상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척추라는 기둥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수술하면서 근육이 손상되고 유착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가동 범위들이 떨어지고 근육의 질도
나빠지게 되면서 지탱하는 힘을 잃게 돼요. 수술을 해서 힘들게 유착된 부위를 넓혀놓고 뚫어놨어도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한 부분의 위아래가 다시 좁아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수술한 부분은 괜찮은데 다른 곳이 또 아파진다, 아니면 수술 후에 얼마 안 가서 다시 아파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 몸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 이 기둥인 근육 문제를 방치해서 그런 겁니다.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협착증이 오래되고 잘 안 낫고 자꾸 재발하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멀쩡하던 허리가 좁아지고 협착이 되는 걸까? 우리가 이제 엄청 큰 다리를 받쳐주는 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다리를 받쳐주는 교각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 약해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쳐서 보강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허리 근육이 힘이 없어서 척추가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 허리 다 무너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뼈를 더 두껍게 크게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로 협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협착증의 진짜 범인, 즉 가해자는 약해져 있는 근육인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나 통증으로 고생하는 신경, 얘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리는 놈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만 막 달래주고 범인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진짜 범인인 근육을 치료해 놓지 않으면 허리는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협착증이 이미 있는 분들이라면 통증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언제나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 이제 이런 내용 쭉 설명해 드리면서 근육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근육을 튼튼하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해도 근육이 안 생겨서 문제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곧 운동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도 없고, 운동하면 아프기도 하고 근육도 안 생기고, 이런 분들도 근육도 생기고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매선 치료라는 겁니다. 매선은 이제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그 의료용 실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근육 속에 딱 넣어두면 얘가 서서히 녹으면서 근육을 재생시키는 그런 원리의 치료법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민둥산은 비만 오면 산사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것만으로 산이 튼튼해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나무 뿌리가 이렇게 퍼지면서 산을 무너지지 않게 더 튼튼하게 잡아주겠죠? 이 매선 치료가 이런 원리예요. 이런 무너져가는 근육이나 척추에 매선이라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밑에서 뿌리들이 자라듯이 주위에 콜라겐이 생기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척추를 잘 고정해주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매선 시술을 받으시면 뻐근하지만 누가 딱 잡아주는 것 같이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선의 효과는 시술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실이 서서히 녹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그 실을 따라서 근육세포와 콜라겐이라는 뿌리를 서서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다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내 진짜 근육 조직이 촘촘하게 박혀 생겨서 허리 자체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 민둥산을 울창하고 튼튼한 산으로 체질을 바꿔주는 것처럼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근육을 치료해서 협착증을 근본으로 개선하는 방법, 이거는 매선 치료밖에 없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이 매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린 편이에요. 매선은 협착증의 모든 단계에서 다 필요합니다. 아직은 수술할 정도는 아닌 분들은 근육을 강화해서 뼈 변형도 막아주고, 허리 주사나 시술 받은 분들은 통증을 가라앉게 해서 조금 지렐만 할 때 이때 매선을 딱 해주면 그 시술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신 분들, 또 재발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술로 약해진 근육 사이사이에 매선이라는 지지대들을 세워주면 재발을 막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리 통증의 범인, 즉 근육 약화의 진범,
그 자체를 잡아서 해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협착증의 모든 치료 과정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의 사례인데 1, 2분만 걸어도 아파서 5분씩 쉬어가야 되고 한쪽 발이 항상 젖은 양말 신은 것처럼 묵직하고 느리면서 감각이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잘 때에는 몸을 살짝만 뒤척여도 아파서 잠을 계속 깬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통증을 버티면서 지낸 지 5년도 넘으셨다고 하길래 아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 안 하고 방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격파도 하고 주사도 맞고 해서 처음에는 뭐 몇 달은 좀 괜찮고 좋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뭐 잘한다는 곳에 다 가보고 했는데도 효과가 하루도 못 가고 맨날 아프더라. 이제는 수술하자라고 해서 그냥 무서워서 끙끙 참고 지내시다가 아는 분이 여기 소개해줘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도 당연히 바로 매선 치료를 시작을 했죠. 한 5회 정도 받으시고부터는 마트 가는 것도 이제는 별로 안 무섭다 하시고 15분 거리에 있는 교회도 막 운전하고 가야 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걸어서 다닐 수 있다 하고 엄청 행복하셨어요. 그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더 아프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원장님 살려만 주세요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평상시처럼 하는데 힘이 딱 생기니까 상쾌하지 사는 게. 그게 느껴지세요? 힘이 생겼다? 하다 보니까. 매선 치료 받으시고 이제야 살 것 같다 하고 웃으실 때마다 저는 정말 제가 진료하는 보람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통증 그냥 꼭 참고만 있지 마시고 한번 믿고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안 낫고 수시로 재발하는 협착증은 치료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고르시는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급하시더라도 지금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진단하는가. 단순히 허리의 MRI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이제 걷는 보행 상태라든가 전체적으로 근육의 위축 정도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곳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통증만 줄여주는 주사인지 아니면 매선처럼 근육을 강화해서 재발을 막는 치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치료의 지속성 충분히 설명해 주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내 몸의 자생력을 높이는 과정인지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의료인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협착증 치료에서 수술이나 시술은 잠시 증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협착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근육 치료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협착증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근육 치료가 필요하고 너무 급해서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도 합병증이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건강한 분들도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근육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매선 치료가 거의 유일하고 실제로 매선 치료 받고 좋아진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그냥 그렇게 살게 방치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증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